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의 서재입니다. 오늘의 스토리 시작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장수가 고구려 수도를 불태우고 한반도 동해안까지 추격전을 벌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삼국지와 한국사가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에서 잊혀진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238년 중국 대륙에서는 거대한 판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책사 사마이가 4만 대군을 이끌고 요동의 공손련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는 놀랍게도 고구려 병사 1000명이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동천왕이 직접 원군을 보낸 겁니다. 공손시 정권이 사라지면서 동아시아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고구려와 위나라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던 세력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두 강대국이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요동 벌판 위에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구려를 도와 공손씨를 함께 멸망시킨 위나라는 정작 고구려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후에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위나라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통해 고구려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한 동천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서기 242년 고구려군이 압록강 하구의 전략 요충지 서안평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서안평은 낙랑과 대방, 요동을 잇는 핵심 통로였습니다. 이 한 방이 동아시아 역사를 뒤흔드는 나비 효과가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천왕의 서안평 공격 소식은 위나라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이 시기 위나라에는 더 큰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244년 초에 위나라가 촉한을 대대적으로 침공했다가 흥세 전투에서 굴욕적인 대패를 당한 참이었거든요. 서쪽에서 코피가 터진 상황에서 동쪽에 고구려마저 도발한 겁니다. 위나라는 유주자사 관구검에게 고구려 정벌을 명했습니다. 관구검, 이 이름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삼국지 정사에 독립열전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나이가 한반도 역사를 뒤흔들 장본인이 될 줄은 삼국지를 읽은 사람 중에서도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서기 244년 가을, 관구검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향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모용선비의 모용모견까지 병력을 보내 협공에 가담했습니다. 고구려는 사방에서 적에게 포위된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천왕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만만했습니다. 동천왕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직접 이끌고 비류수라는 강가에서 위군과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구려군이 위군을 완파하고 무려 3,00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어진 양맥곡 전투에서도 또다시 3,000명을 사살하거나 사로잡았습니다.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동천왕은 장수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위의 대병력이 오히려 우리 소수보다 못하고 관구검이라는 자의 목숨은 이제 내 손안에 있다. 그의 눈에는 최종 승리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신은 자만하는 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벌어집니다. 동천왕은 전멸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자신의 최정예 철갑기병 5천을 직접 이끌고 관구검의 본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러나 관구검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벽 같은 방진을 구축하고 결사항전으로 맞선 겁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고구려군 2만 명 중 무려 1만 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병력의 90%가 사라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승리를 확신했던 동천왕은 기병 1000명만 간신히 거느리고 전장에서 도주해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45년 봄, 관구검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뚫고 고구려의 심장부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도 환도성 앞에 도달했습니다. 고구려의 주력군은 이미 전년에 괴멸되었고 성을 지킬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환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관구검은 성에 불을 질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자존심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수도가 적의 불길에 휩싸인 겁니다. 삼국지 속의 위나라 군대가 한반도의 고대 왕국을 짓밟은 순간이었습니다. 동천왕은 불타는 수도를 뒤로하고 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남억저, 지금의 함경남도 일대였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 땅에서 쫓겨나 동해안까지 밀려난 겁니다. 그런데 위나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구검은 현도태수 왕기에게 추격을 명했습니다. 왕기는 동천왕을 쫓아 억저 땅 천리를 달렸습니다. 천리입니다.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숙신의 남쪽 경계, 지금의 연해주 근처까지 추격한 겁니다. 삼국지의 위나라 군대가 한반도 깊숙이 들어와 동해안까지 종달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미루라는 장수였습니다. 미루는 죽을 결단을 한 용사들만 골라 결사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는 왕기의 위군을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자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을 살리기 위해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미루의 결사대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사이 동천왕은 겨우 남억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군은 남억저까지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유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유는 기막힌 계책을 냈습니다. 거짓으로 항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유유는 식기 속에 칼을 감추고 위나라 장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을 받으려던 위장수가 방심한 순간 유유가 감춰둔 칼을 꺼내 위장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유유 자신도 함께 죽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적장의 목숨을 맞바꾼 겁니다. 위군은 시위관을 잃고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동천왕은 남은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눠 위군을 급습했습니다. 장수를 잃고 혼비박산한 위군은 결국 전열을 수습하지 못하고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루의 결사항전과 유유의 목숨을 건 암살이 나라를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 측 기록인 정사 삼국지에는 미루와 유유의 이야기가 파져 있습니다. 마치 위군이 스스로 돌아간 것처럼 서술되어 있죠. 반면 삼국 사기에만 이 결사항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패배 속의 영웅담은 그 어떤 승전보다 강렬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동천왕은 폐허가 된 환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247년 동천왕은 환도성을 버리고 평양성으로 임시천도를 결정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수도를 떠나야 하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48년 동천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의 상처에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삼국 사기는 기록합니다.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많았다고. 한 나라의 왕과 백성이 함께 절망한 고구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4년이 지난 서기 259년 동천왕의 아들 중천왕이 기병 5,000명을 이끌고 다시 양맥에서 위군과 맞붙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천왕은 위군 8,000명을 참수하며 아버지의 치욕을 서력했습니다. 고구려의 저력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를 무릎 꿇린 관구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역사의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고구려를 정벌해 영웅으로 추앙받던 관구검은 불과 10년 후인 255년에 사마시의 전횡을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6만 대군을 이끌었지만 제갈탄의 배신으로 실패했고 도망치던 중 자신의 부하에게 배신당해 죽었습니다.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고구려의 수도를 불태운 정복자가 결국 자신의 부하에게 배신당해 죽고 패배한 고구려는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역사의 승자와 패자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동천왕이었다면 서한평 공격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아니면 위나라와의 평화를 택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텔러의 서재였습니다.